자기전을 해놨어. 잠깐만. 그냥 좀 잠깐만 볼게. 아쉽네.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아. 에이, 해서. 근데 나름 다 근거가 있어요. 쓰신 게. 네, 잘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재밌었죠 오늘 테스트. 이렇게 말, 약간 지금 좀 약간 눈으로 욕한 것 같은데 나한테. 데일리 테스트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그들이 좀 이렇게 좀 재밌어 할까 해갖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잘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표 형식의 이제 요약문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단이 3개 나와 있잖아. 근데 이제 패러그래프를 1, 2, 3로 제가 나눠놨죠. 그러면 이제 힌트 단어를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패러그래프 1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2는 여기에서, 3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의 단어를 제가 좀 바꿨어요. 좀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컨스턴트 같은 거. 원래 컨스턴트가 없었어요. 원래 원문에서는. 이게 아마 always the same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다로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varied, 얘도 바꾼 단어예요. 얘도. 원래는 varied로 안 나왔고요. 뭐로 나왔더라? a little different인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그리고 여기도 바꿨습니다. 여기 introduced로 안 나왔고요. 원래는 with the arrival of the computer 이렇게 나왔어요. arrival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introduce로 이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자면 여기는 잘했어요. 대부분. 네, 여기는 잘했습니다. 자연에서 비롯되고요. refer to 하면은 뭐뭐를 말하다, 일컫는다, 언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fer to를 한 단어로 쓰자면요 가장 비슷한 뜻이 mean이에요. mean. 그러니까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유를 뜻하는 건데 이제 원의 둘레랑 그 다음에 지름, 요거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뭐에 상관없이 그 원의 사이즈에 상관없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것을 그 이제 원주율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discover가 나온 거고요. 이게 분명하진 않지만 요거 제가 처음에 답 썼는데 잘못 써갖고 그래서 but it had been estimated. 자, 추산된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추산되어 왔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값이 from time to time 하면은요 이게 from A to B 하면은 A에서 B까지라는 뜻이거든. 근데 시간에서 시간까지잖아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값이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산되었기 때문이죠. 손으로요. 됐죠? 여기까지도 대부분 좀 잘 하셨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됐을 텐데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일단 더가 붙어 있잖아. 그럼 더가 붙어 있고 뒤에 of computers하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명사 자리여야 돼요. 근데 본문에서는 뭐로 나왔냐면은 introduce라는 이제 PP형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PP형.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명사형인 introduction으로 써야 적절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조건에도 이제 써놨는데요. 필요시 어형 변화해라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늘 말하는 거지만 필요시 어형 변화는 뭐랍니까? 무조건 변형시켜라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introduction 형태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원주율이라는 게 이제 became easier 더 쉬워졌고요. 그리고 more accurate 더 정확해졌다. 그리고 여기서 since가 나왔는데 since는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때문에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값이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constant야. 여기 가 나왔고 constant는 일정한이니까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학자들의 온갖 노력, 어떤 노력입니까? 그 반복되는 패턴을 찾으려 하는 수학자들의 온갖 노력이 결국에는 in vain으로 됐다. 요거는 좀 단어가 어려운데 in vain 하면은요 허사가 된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없어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허사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가 오히려 1번 문제에 비해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1번 문제는 어쨌든 간 패러그래프를 세 덩어리로 나눠놨으니까 각 덩어리에서 단서를 찾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놓은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이 부분을 이제 베이직을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왜 베이직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보고 쓴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더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 자리예요. 명사 자리. 됐어요? 그러면은 채광이라는 거는 광물 광석을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xtraction이 됩니다. 여기서 extracting으로 쓰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extracting으로 쓴다면요 오브가 없어야 돼요. 오브가 없으면은 extracting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which 여기서는 어떤 불순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써야 되니까 container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그게 가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여기 다음에는 impurities가 되는 거죠. 불순물을 remove 제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get rid of로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 가공을 통해 얻어진 광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 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뭐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죠. 원자재로요. 뭐를 위해서? 여기서 countless products라고 썼는데 사실 여기서는 많은의 의미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many로 쓰신 분도 있고 뭐 다르게 쓰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본문에 many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면은 그것도 정답 가능합니다. 많은의 의미니까요. 자, 어쨌든간 그래서 많은 제품들, 수없이 많은 제품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제품이죠. However, 그러나 이 채광이라는 것은 should be done,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엄청난 care, 신경을 써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채광이라는 게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요?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왔었죠. environment에다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게 이제 그 환경 문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such as 예를 들면은 산성 폐수 누출이라든가 그리고 reclamation, 이 reclamation 하면은 이 단어는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유추는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넓은 땅에 대한 reclamation이래요. 그럼 넓은 땅에 대한 뭘 것 같아요? 개간이 되는 거예요. 개간. 됐어요? 이 개간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었냐? 보시면은 cleared로 나왔었거든요. cleared 어디 있지? 잠깐만. 왜 안 보이냐? 잠깐만요. 내가 여기 있네요. Must be cleared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넓은 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땅이 must be cleared 개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밀어버려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cleared라는 이제 우리가 reclamation이란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문맥상으로는 유추할 수 있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넓은 땅에 대한 이거와 같은 환경적 문제래요. 넓은 땅에 대한 뭐겠어요? 밀어버리는 거겠죠. 우리가 이미 본문 내용을 봤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냈는데 죄송해요. 예, 제가 여러분을 과대평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이제 본문에 있었던 거 그대로 한 겁니다. However, 그러나 with the arrival of the computer. 자,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이었죠. 아까 introduce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컴퓨터의 등장으로 도입으로 it became easier. 자, 가주어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더 쉬워졌다. 뭐가? To ask me pi. pi를 추산하는 것이. 계산한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the value. value라는 거는 값이었죠. 값. 그 값이 pi의 값이 is more precise. 더 정확하다랍니다. 언제보다요? ever before. before는 이전이고 ever는 무슨 뜻이냐면 그 어느 때 약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제껏, 여태껏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껏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by ing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에도 ing가 있고 여기에도 ing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광물 광석을 추출하고 가공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We get the minerals. 우리는 광물을 얻는데 어떤 광물이냐?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라? 뭐뭐 하는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serve as는 어떠한 역할을 하다인데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역할을 하는 광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역할을 하는 광물. 어떤 역할을 하는가? 원자재의 역할을 하는 거였죠. 이 뭐라는 게 날 것에란 뜻이었잖아요.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날 것에. 우리 날고기라고 말할 때도 뭐라고 해요. 뭐. 그래서 날 재료니까 원자재,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의 역할을 하다가 아니라 하는 미네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원자재가 어떤 거냐? For various products. 다양한 제품을 위한 원자재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여기 various 나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여기 countless 대신에 various 써도 될 것 같아요. various를 쓰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With the minerals as raw materials. 자, 원자재로서의 광물을 가지고요. 우리는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On almost countless number of products.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 number of라는 표현 이거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수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 number of 복수명사 나오죠. 됐어요? 그래서 얘만 해석하면 많은 수의 제품들인데 그 중간에 countless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number 명사 꾸며준 거고 그 앞에 almost라는 부사가 또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형용사를. 그래서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제품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제품이 어떤 거냐? 또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우리가 사용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됐어요? In our daily life.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무수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포인트가 좀 두 개 보여서 좀 구문 놓기로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오늘 어디 할 차례죠? 그때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좀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갖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디 할 차례죠? 그때 그 필기 한 게 좀 많잖아요. 제가 혹시 뭐 몇 번 뭐 한다 이런 얘기 혹시 하지 않았나요? 배속적 용법까지요? 4까지. 4? 4가 뭐가지? 4번이 뭐지? 미안해. 필기 한 번 좀 볼게요. 필기 한 번 좀 보여줄게요. 한번 보여줄래? 내가 필기 한 번 좀 보여줄래? 지난번에 필기 한번 있어요. 여기 있어? 이거 엑스프레스 있는 거구나. 가만 있자. 이게 역순으로 쓴 거죠? 그러면은 6번의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이 괄호 4번까지 있다고 계속적용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번호로 따지면 8번부터 쓰면 되네요. 8번부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8번 하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끝이에요. 요거 해서 관계대명사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0페이지 중간을 건너뛰었었잖아요. 관계부사 파트 그 부분을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시간이 만약 가능하다면 복합관계사까지 볼 건데 복합관계사는 사실 생각보다 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관계부사에서 할 게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8번 부분을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8번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가 무려 7번까지 필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8번 내용 같은 경우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 없는 내용. 그래서 순전히 제가 그냥 필기를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좀 한번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항상 문법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세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품사가 무엇이냐. 두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의 일단 품사는 뭐냐. 관계대명사 자체는 당연히 대명사죠. 이름에 써있죠. 관계대명사라고. 근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은 어땠습니까? 찐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두 번째, 절을 만들어준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고 그리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 네 가지의 역할을 관계대명사 하나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와 더불어서 관계대명사 앞쪽에는 우리가 선행사라 부르는 즉 명사가 나왔고요. 종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관계대명사 뒷부분은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일명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왔는데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 자,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은 형용사인데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의 이름이 절. 그래서 우리가 일명 형용사 절 이렇게 불렀고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하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해석이 됐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접속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연결할까 이런 거를 했었고요. 또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도 했죠. 후, 후즈, 흠, 뭐 그다음에 뭐 위치나 오브 위치, that 뭐 이런 형태로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격을 맞게끔 써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는 주격을 써야 되는가, 목적격을 써야 되는가, 소유격을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배운 게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었는데요. 관계대명사 what이란 선행사 the thing이라는 녀석과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녀석이 합쳐진 형태로서 즉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친 형태가 바로 what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했던 일반적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였죠. 명사절로서 우리말로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특히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주로 단수 취급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라든가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든가 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었어요. 여기는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번에서 배울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미리 말하면은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관계대명사 that. 그래서 제목을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that에 대해서 뭘 알아볼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that이라는 녀석이. 근데 이 that이라는 녀석을 꼭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who나 위치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꼭 that만 써야 알맞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that만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who나 위치만 써야 돼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미리 말하자면요. that만 쓸 수 있는 경우와 that만 못 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that만 못 쓰는 경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that만 쓸 수 있는 경우는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요즘에는요. 근데 that만 못 쓰는 경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고등부에서도 잘 나옵니다. 중등부에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따 별표 표시를 따로 해줄게요. 일단 설명은 다 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자, 관계대명사를 that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who라던가 which라던가 얘네들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that만 사용한 가능한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하나는 빼고 한 3개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행사가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 선행사가요. 사람도 나왔는데 사람이 아닌 게 동시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나왔을 때예요. 자,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look at the boy and the dog 그 다음에 that are coming here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예시입니다. 자, 그럼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선행사가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who를 쓰자니 얘가 걸리고요. which를 쓰자니 얘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who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걔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which를 쓰면 뭡니까? 얘는 걔만도 못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둘 다 쓸 수 있는 that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아주 상식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오고 있는 저 소년과 걔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두 번째가 이 학생들이 좀 아니다.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자, 두 번째도 선행사랑 관련이 있는데 선행사가요. 뭐뭐 띵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 띵. 이런 애들이 있죠. something, anything, 뭐 nothing, everything 이런 애들이 있죠.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애들. 자, 띵으로 끝나는 애들도 역시나 that만 씁니다. 자, 얘는 예문 대신에 제가 당구장 표시하고 좀 딴 얘기 하자면 띵으로 끝나는 애는 무조건 that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뭐 one으로 끝나거나 뭐뭐 body로 끝나는 애들도 있죠. someone, 뭐 somebody, 뭐 no one, nobody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that만 써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요 that을 써도 되고요, who를 써도 돼요. 얘네들은요. 근데 띵으로 띵으로 끝나는 애만 that을 써요. 띵으로 끝나는 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학생들이 조금 외우기 어려워하는 것들인데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최상급, 그다음에 서수, 그다음에 the only, 그다음에 the very, 그다음에 얘까지만 쓰면 the very까지만 쓸게요. 자,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전부 다 형용사예요. 얘네가 다 형용사거든, 형용사.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뒤에 뭐가 오냐면 뒤에 명사, 즉 선행사가 옵니다. 뒤에 선행사가 와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뭘 써야 되는가? 역시나 that만 써야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런 구조인데,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의미도 좀 하나씩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최상급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뭐뭐한 EST나 이런 애들 붙이는 거죠. EST나 most 붙이거나 이런 애들을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고요. 서수는 뭐예요, 여러분? 서수가 뭐예요? 이 서가 뭐냐면요,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 순서. 그래서 순서를 말하는 숫자 이런 뜻이거든요. 1등, 2등, 3등, 4등 말하는 거야. first, second 이거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에 관련된 표현. 자, 그리고 the only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 유일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the very 이거는 아마 뜻을 잘 모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very는 매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very pretty 했을 때 매우 예쁘다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의 very는 뭐냐면 부사예요, 부사.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쓴 요 놈들 있죠, 여기. 요 덩어리들은 전부 다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very가 형용사로 쓰일 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바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very book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바로 그 책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that만 써야 된다라고 보통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줄 텐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몰라도 돼요. 이건 까먹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첫 번째가 형용사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근데 두 번째 공통점이 또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that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보자. 여러분 원래 that이 무슨 뜻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that이 뭐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내 아들도 알던데. that이 뭐냐? 디스랑 that은 알던데 내 아들도. that이 무슨 뜻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뜻? 저거잖아, 저거. 그쵸? 여러분 잘 봐봐. that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것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삿대질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저거. 이렇게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that이나 this를 뭐라고 불러요?
지시대명사라고 불러요. 지시대명사.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가리키는 거. 즉 대시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뭔가 이 삿대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시라는 표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대시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명확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성.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냥 건물 이렇게 말했어. 건물 그럼 빌딩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이렇게 말했어. 최상급을 써서. 그러면은 롯데타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상급을 쓰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가리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건물인지 가리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과 어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마찬가지야. 순서를 말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가리킬 수 있잖아요. 누가 1등 했고 2등 했고 3등 했는가 다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대과 어울리는 겁니다. only도 유일한 거래. 야, 유일하다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저거다. The very는 아니 이거는 뜻이 대놓고 바로 그래요. 그럼 이건 당연히 지칭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명확하다. 즉 지칭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시가. 그래서 이 대시라는 녀석과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요. 영어 선생님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 학교생도 모를 거예요. 잘 몰라요. 이 내용. 그냥 외우라고는 하겠죠. 외우라고 이거 자체는 알 텐데 왜 얘네들이 대과 어울리는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왜 대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대만 써야 되는 경우들 세 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만 써야 되는 경우는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요. 2번을 쓸게요. 2번. 자, 2번은요. 거꾸로입니다. 대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후 또는 위치로 써야 함.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후 또는 위치로 써야 돼요. that을 쓰면 틀리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요 책에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한데 이게 한 군데에 몰려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 대시라는 거는 주격과 목적격에서 쓰이죠. 근데 하나에서 못 쓰네요. 어떤 겁니까?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물론 여기서 제가 후 위치라고 썼지만 당연히 후주도 포함이에요. 굳이 쓰진 않을게요, 제가. 어쨌든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that을 쓸 수 없겠죠. 무조건 어떻게 써야 된다? 후즈라는 형태로 써야 된다. 또는 of which라는 형태로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후즈와 of which가 우리가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표 그렸을 때 사람일 때는 소유격 후즈를 쓰지만 사람이 아닐 때는 후즈 또는 오브 위치를 쓴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이제 똑같은 거냐?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요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한 5, 6년 전? 그때쯤엔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요 구조일 때입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지난번에 했었죠.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이때 요 자리 있죠. 여기 관계대명사들이. 요 자리에는 that이라는 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예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문 하나 써볼게요. 자, 여기 지워도 돼요? 오른쪽? 여기 좀 지울게. 2번은 조금 예문이 필요해요. 자, 잠깐만 볼게. 자, 제가 지난번에 썼었던 쉬운 예시인데요. 한번 봅시다. This is the house예요. 자,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in which he lives.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요 자리에 that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전치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쓸 때 that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전치사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원래 요 자리에 있었죠. lives 뒤에 있었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뒤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This is the house. 그다음에 which he lives in. 이게 뒤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없죠. 그럼 요 때는 that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때는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경우는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금은 앞에 있던 전치사를 뒤로 보내버렸잖아요. 이때는 that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딸려오면은 이때는 that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7번에서 필기한 겁니다. 바로 계속적 용법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어쩌고저쩌고 내용 나온 다음에 콤마 찍히고 관계대명사 뭐 which 쓰거나 아니면 뭐 who 쓰거나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고 관계대명사 쓸 때 요 자리에 뭐다? that이라는 녀석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that만 사용 불가한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사실 배제하셔도 되고요. 주로 2번과 3번에서 나오는데 고등부에서는 3번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계속 여기에서 시험 잘 나오고요. 이게 고1 때 나오는 난이도랑 고2 때 나오는 난이도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핵심은 뭐다? 계속적 용법, 즉 앞에 콤마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진짜 단골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중3 때도 잘 나와요. 보통 계속적 용법 자체가요. 중3 1학기 기말 시즌에 보통 잘 나오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러면 그때 항상 시험에서 나오는 게 콤마 뒤에 that 안 된다라는 게 맨날 나와요. 시험에서.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올해 내신 대비를 또 누군가랑 할 거 아니에요. 저랑 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랑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도 이 내용이 아마 3학년 때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책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20쪽에 있는 내용을 볼 겁니다. 바로 관계 부사를 볼 거예요. 관계 부사. 자, 이제 관계대명사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관계대명사의 다 이론적인 부분들이고요. 지금 설명한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8개를 설명했잖아요. 지금 번호를요. 그러면 이 8개에서 문제를 하나씩만 내도 8개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는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도 넓은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관계 부사 보겠습니다. 자, 관계 부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관계 부사를 배울 때 핵심은 뭐냐면 관계대명사랑 뭐가 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가 가장 대표적인 관계사에서의 어법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이 문제를 특히나 좋아했던 게 이제 중상고, 대화고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대화고. 자, 그래서 이 관계부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개념부터 똑같이 가볼게요. 개념부터. 자, 우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배울 때 제가 개념을 4개를 썼었어요. 4개. 1번에는 접속사와 대명사다. 두 번째 뭐 선행사에 대한 거, 뒤에 뭐 불완전한 문장 온다. 적과 선행사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4개로 필기했거든요. 똑같이 가볼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서 뭐가 다른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관계 대명사는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이 합쳐진 거였거든요. 그럼 관계부사는 당연히 관계라는 말과 부사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관계라는 말 더하기 부사라는 말이 합쳐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관계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관계는 뭡니까? 접속사였어요. 접속사. 따라서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접속사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을 만든다라는 역할이 있었죠.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자, 부사라는 녀석 볼게요. 자, 부사라는 녀석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수식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구문문사 할 때 ADM이라고 쓰는 거, 이게 부사잖아, 부사. 그렇죠? 부사, 수식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누구를 수식합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얘네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사라는 녀석이 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요, 주로 이런 애들을 드러냅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 등등등,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전부 다 부사예요. 부사. 알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지금 쓰는 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관계부사 줄여서 관부라고 쓸게요. 그럼 관계부사라는 녀석은 하나의 단어죠. 근데 이 하나의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절을 만들고요, 얘 자체가 요 안에서 동사라던가 형용사라든가 뭐 부사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걸 수식하면서요, 동시에 얘 자체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낸다. 됐어? 이 네 가지 역할을 또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무려 네 가지의 역할을 했었는데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럼 얘도 가성 비타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냐면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2번에서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오느냐 이걸 따졌었어요. 똑같이 갈게요. 자, 관계 부사라는 녀석 앞에는 뭐가 오는가 똑같습니다. 얘도 앞에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명사의 이름이 뭐냐? 그것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선행사예요. 선행사. 이름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배울 때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어떻게 구분했죠?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얘는 선행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 4개가 뭐냐면 제가 위에다 썼던 얘네 4마리예요. 얘네 4마리. 그래서 선행사의 종류가 시간이냐, 장소냐, 이유냐, 방법이냐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됐죠? 관계대명사랑은 달라요.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뭐다? 사람이냐 아니냐. 선행사의 기준이. 관계부사는 뭐다? 시간이냐, 장소냐, 이유냐, 방법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쓸게요. 여기 좀 지우고 3번. 자, 관계부사의 앞부분을 알아봤으니 이제 관계부사의 뒤쪽을 봐야겠죠. 다시 한번 보자면 앞에는 선행사, 즉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기본 개념 관계대명사 할 때도요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관계부사도 똑같아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 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1, 2번을 봤을 때 관계대명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번에서의 차이는 관계대명사는 여기 뒷부분이 대명사니까 주목보 역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선행사가 어떻게 나뉘느냐 이게 차이점이었습니다. 맞죠? 자, 근데 3번에서의 관계대명사와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요 뒤에 어떤 형태가 오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내가 편의상 3형식으로 쓸게요. 모든 형식을 다 쓰진 않을게요. 자, 편의상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즉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관계대명사는 어땠어요? 얘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뒤에는 뭐 이렇게 오고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오고. 그래서 여기만 보면 어땠어요? 불완전한 형태였어요. 맞죠? 이게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야. 자, 근데 관계부사는 어떠냐면 얘들아 부사라는 애가 부사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돼요? 부사가? yesterday 무슨 뭐뭐 어고 이런 게 주어 보어 목적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불가능하죠. 그럼 앞에 주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얘가 주어를 땜빵할 수가 없잖아. 얘는 주어를 땜빵할 수 있었어. 근데 얘는 땜빵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아니면 어떤 문장이 온다? 아무것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어땠습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형태가 나왔었어요. 왜 불완전했습니까? 각각 빠져있는 주어와 목적어를 얘가 땜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와 합치면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그렇죠? 주어 동사